저혈압이나 기립성 저혈압의 병력이 있는 분들, 고령의 환자 또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고혈압 치료제를 이미 복용 중인 분들도 조심이 필요합니다. 발기부전 치료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알파 차단제는 혈관벽의 근육을 이완시켜서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주지만 이 작용이 음경이나 전립선뿐만 아니라 전신 혈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때 어지럼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면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굿라이프 구독자 여러분, 비뇨의학과 전문의 고재익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전립선 비대증 약을 복용하는 과정에서 종종 경험할 수 있는 어지럼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립선 약을 드시는 분들 중 일부에서 어지럼증을 느껴서 생활에 불편을 느낀다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어지럼증이 왜 발생하는지, 그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립선 비대증 약물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알파 차단제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이 약물은 전립선과 방광의 근육을 이완시켜서 소변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고 배뇨 증상을 개선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주로 전립선 부위에 작용해서 소변이 잘 나오도록 도와주는 효과가 있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압도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로 인해서 저혈압이나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어지럼증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알파 차단제는 혈관벽의 근육을 이완시켜서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주지만 이 작용이 음경이나 전립선뿐만 아니라 전신 혈관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혈압이 낮아지면 머리로 가는 혈류량이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고 이때 어지럼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죠. 물론 이건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의 환자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특히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날 때 혈류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나면 어지러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약을 처음 복용할 때나 용량을 갑자기 훅 높였을 때 자주 나타날 수 있죠. 알파 차단제를 복용할 때 모든 환자들이 어지럼증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부작용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요인들이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저혈압이나 기립성 저혈압의 병력이 있는 분들, 평소에 혈압이 늘 낮다, 수축기 혈압이 100 이하로 나온다, 그런 저혈압이 있네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거나 아니면 평소에도 앉았다 벌떡 일어났을 때 어지러운 증상이 흔히 있어서 내가 빈혈이 있는 건 아닐까? 그렇게 검사를 해보면 빈혈은 없고 이런 경우를 자주 겪은 분들이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알파 차단제의 혈압을 낮추는 작용이 거기에 더해져서 좀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고령의 환자 또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 떨어집니다. 자율신경계의 반응 속도도 느려집니다. 이 때문에 고령자는 특히 기립성 저혈압에 취약해지는데요. 알파 차단제를 착용할 때 이 부작용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특히 70세 이상의 환자들은 이러한 약물 복용 시에 더 많은 주의를 필요로 하니까 여러분들 70세 이상에서 전립선 약을 처음 드신다면 여기에 대한 주의를 꼭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고혈압 치료제를 이미 복용 중인 분들도 조심이 필요합니다. 이 약물들은 고혈압 치료제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혈압을 낮춰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파 차단제와 같이 착용하면 혈압을 낮추는 작용이 더 강해지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낮게 혈압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타 차단제라든지 칼슘 채널 차단제 같은 고혈압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알파 차단제를 너무 근거리에 가까운 시간에 같이 드신다면 이 약물 두 가지의 상호작용으로서 어지럼증이 심해질 수 있는 겁니다. 발기부전 치료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PD5 억제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약물들, 시알리스, 비아그라 같은 발기부전 치료제를 드셨을 때도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발기부전 치료제가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이 있는데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 알파 차단제를 먹었을 때도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서로를 이렇게 상승시키면서 저혈압을 만드는 효과가 중첩되고 위험이 커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약물 복용 방법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알파 차단제를 시작할 때는 저용량으로 시작해서 점점 증량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처음부터 강한 용량을 사용하진 않는 거죠. 이는 약물에 대한 몸의 적응을 도와주기 때문에 혈압 저하 효과를 서서히 느끼게 하고 부작용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 약물을 복용할 때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낮은 용량에서부터 천천히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차 용량을 올리면서 몸의 반응을 관찰하면서 증량하는 거죠. 복용 시간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통 알파 차단제는 취침 전에 드시라고 권장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는 약물로 인해서 혈압이 낮아지더라도 누워있는 동안 부작용을 덜 느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면 낮 시간 동안 어지럼증이 발생해서 일상에 지장이 주는 것을 어느 정도 회피할 수가 있죠. 낮 시간에 업무나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방법이 유용할 수 있겠습니다. 대신 자다가 소변 보러 화장실에 가실 때는 벌떡 일어난다거나 급격하게 몸을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주의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복용 중인 다른 약물과의 간격을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고혈압약, 발기부전 치료제 이런 약물들은 기본적으로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죠. 이 약들과 같이 복용할 때는 두 약물의 복용 시간을 최소한 4시간 이상 벌려두고 4시간 이상 띄워서 복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두 약물의 혈압 저하 효과가 겹치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알파 차단제를 복용할 때는 일상생활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립성 저혈압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겁니다. 앉아 있거나 아니면 누워 있다가 일어날 때는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하게 일어나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툭 떨어지면서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는 잠을 깨서 처음 일어날 때는 천천히 몸을 움직이면서 기상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체내의 수분이 충분하면 혈압을 좀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분 부족은 혈압 저하를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매일 충분한 물을 섭취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장시간으로 서 있거나 한 자세로 오래 있는 상황도 피하시고요. 다리를 가볍게 움직이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방법도 아주 좋습니다. 특히 오래 서 있거나 갑자기 일어나는 상황에서 어지럼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약물 복용 중 발생하는 어지럼증을 잘 관리하려면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약물의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다른 대체 약물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파 차단제가 아닌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같은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만 쓴다거나 소팔메토 추출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물들은 효과가 미미하거나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약물 선택을 주치의와 충분히 상의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자주 혈압을 체크하고 기록을 남겨두면 의사와 상담할 때 더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겠죠. 자, 오늘 강의에서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 복용을 할 때 어지럼증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가 이걸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립선 약에 의한 어지럼증은 드물지 않은 부작용이지만 약물 용량과 복용 시간을 조절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몸 상태와 복용 중인 다른 약물들을 의사에게 정확히 알리고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저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고재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